사암침법은 삼도인 침구 요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암침법이 수록된 유일한 원전 삼도인 침구 요결. 우리는 줄여서 이것을 요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사암침법의 유일한 원전인 이 책 매우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운 고어로 기록되어 있고 또 어려운 한자 투성인데다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알쏭달쏭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암호, 코드화된 표현들이 많아요. 사암경 코드를 풀어내지 못하면 요결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마련한 의과학적인 고찰로 요결 속 사암경 코드를 풀어보는 시간, 사암침 아카데미. 이번 시간은 요결 12장 학질문 함께 토론합니다. 학질, 어떠한 병일까요? 네, 말라리아를 말합니다. 오늘 시간은 특히 아프리카 오지 또는 동남아시아 열대우림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사암침쟁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엔 말라리아 없잖아요. 물론 동남아시아 열대우림 지역이나 아프리카 쪽에 옛날 그리 멀지 않은 옛날 한 탤런트가 방송 촬영차 갔다가 말라리아에 감염돼서 사망한 적 있죠. 그런 것처럼 해외여행 중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유용한 시간이겠네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엔 현재 말라리아 환자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까 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주목해서 봐주세요. 열대우림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2007년판 WHO 동의학 전통용어집에 따르면 학질 말라리아라 한다. 말라리아 기생충으로 인한 질병, 발작적으로 떨리는 오한, 고열 및 발한 또는 말라리아 유사 질병. 요결의 학질문은요, 광의적으로 두 가지 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질 모기에 물려서 생기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말라리아. 또 하나는 말라리아 유사 질병. 모기로부터 감염되지 않은, 전염되지 않았지만 그 증상이 말라리아와 아주 유사하다. 그 말라리아 유사 증상이 있어요. 오늘은 일단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감염되는 말라리아로서의 학질, 그것만 먼저 토론해 봅니다. 2022년판 동의학 전통용어집에 따르면 학질, 갑자기 오들오들 떨다 열이 나며 땀이 나는 특징이 있다. 심한 경우 의식불명, 왼쪽 늑골 아래 흉엽 고만이 있을 수 있다. 종종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말라리아 기생충이 혈류로 들어가 내외를 방어하는 위기와 쟁투할 때 말라리아 기생충으로 인한 독소가 심장을 방해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대한한의학회 표준한의학 용어집에 따르면 학질, 한열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병증, 하루 건너 한 번 바라는 것을 해, 매일 한 번 바라는 것을 학이라 하며 처음 시작할 때는 먼저 솜털이 일어나고 하품이 나고 춥고 떨리면서 턱이 떨리고 허리와 등이 아프며 춥던 곳이 멎으면 겉과 속이 다 열이 나면서 머리가 터지는 것처럼 아프고 갈증이 나면서 찬 물만 마시려는 병증을 이른다. 이번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학질, 학질병이란 말라리아를 말한다. 말라리아 병원충을 가진 학질 모기에게 물려서 감염되는 법정 전염병. 갑자기 고열이 나며 설사와 구토, 발작을 일으키고 비장이 부으면서 빈혈 증상을 보인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표현을 조금 바꿔서 인용해 봅니다. 말라리아 병원충을 가진 학질 모기에게 물려서 감염되는 법정 전염병. 갑자기 고열이면 바로 이어서 오한이 따릅니다. 즉 한열 왕래가 특징적이에요. 그리고 설사와 구토, 발작을 일으키고 비장이 부으면서, 비장이 부은 것을 동의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흉협 고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으로 보면 이 병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말라리아, 두 마디로 그 증을 말하면 한열 왕래, 흉협 고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나 알겠어.
삼진법 무엇 적용하면 되겠네 그러시죠. 이렇게 코드를 풀어보면 병증이 보여요. 그런데 모기에 물려서 감염되는데 왜 이것을 기생충병이라 할까요? 모스키토 트랜스미션 사이클, 말라리아 병원충을 가진 학질 모기에게 물려서 감염되는 법정 전염병이라 했는데 모기한테 물리면 어떤 사이클로 학질로서의 말라리아에 감염되는가? 감염되지 않은 모기가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을 물고 피를 빨아먹으면 모기가 그 사람에 의해서 감염이 돼요. 기생충의 전염 단계. 만약 이 모기가 미래에 어떤 사람을 물면 말라리아 기생충, 즉 알 형태의 원충이에요. 그 원충을 사람에게 옮길 수 있습니다. 간 감염. 일단 기생충들이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그들은 사람의 간으로 이동한다. 어떤 종류들은 이곳에서 1년 동안 잠복해 있을 수 있다. 최장 1년 동안 잠복해 있을 수 있어요.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물리자마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서너 달 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장 1년 동안 간에 잠복해 있을 수 있대요. 말라리아 원충은 먼저 간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간을 숙주 삼아서 간에서 증식하는 거예요. 혈류 속으로 기생충이 성숙하면 그들은 간을 떠나 적혈구를 감염시키고 이로 인해 비장이 비대해진다. 간에 머물다가 잠복기 최장 1년 동안 그곳에 숨어 지내면서 알이 부화되면서 이 기생충들이 혈류로 들어가는데 특히 적혈구가 숙주예요. 적혈구를 숙주 삼아서 전신에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비장은 혈액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헌 적혈구는 파괴하고 새로운 적혈구를 만드는 그러한 원료로서의 그 파괴된 적혈구를 사용하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비장을 통과할 때 적혈구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그놈들이 비장에 또 머물게 돼요. 그러면 비장이 붓는다. 전염 단계. 만약 감염되지 않은 모기가 이 사이클 주기에 이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감염된 사람을 물은 후 다른 사람을 물면 말라리아 기생충에 감염될 것이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요결 1. 습학, 한열 교작, 견증, 한열상 등 소변 분리가 그 주증이다. 감히 오룡산증을 찾아봐라. 요법 삼리 대개 보하고 지구 권류를 사하라. 결론적으로 이 요법은 삼두인의 글이 아니에요. 삼두인이 그렇게 허술하신 분이 아닙니다. 삼두인 시절에 말라리아 환자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열대우림 지역은 아니었지만 습하고 더운 여름 장마철에 주로 감염이 되는 병. 그런데 말라리아 잠복기간, 간으로 들어가서 잠복기간이 최대 1년. 그것을 키워드 삼아서 이 내용을 풀어보십시다. 간 감염, 일단 기생충들이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그들은 사람의 간으로 이동한다. 어떤 종류들은 이곳에서 1년 동안 잠복해 있을 수 있다. 삼두인 침구 요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학질문 하게 되면 학질문을 먼저 간단히 소개하는 글이 있어요. 삼두인 침구 요결엔 행파 안에 주로 수록되어 있거든요. 즉 삼두인은 학질이라는 병을 이렇게 저렇게 말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상어서 또는 하서내복, 출양외속, 선한후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인이 말씀하신 것을 행파 선생이 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상어서란 여름 장마철에 덥고 습한 장마철에 이 병에 감염되면 상했다 감염되면 즉 풀이해보면 습하고 더운 여름 장마철에 모기에 물려 감염되면 그것이 잠복해 있다가 내복해 있다가 가을 서늘할 때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선한후열이란 WHO 동의학 전통용어집 2002년판에서 갑자기 오들오들 떨다 열이 나며
그리고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빌려온 사전적 정의를 보면 먼저 춥고 그리고 나중에 열이 난다. 먼저 춥고 떨리다가 나중에 고열이 난다. 삼두인이 얼마나 정확하게 보신 겁니까? 선한 먼저 춥고 나중에 고열로 바뀐다. 그런데 삼두인께서는 다른 동의학 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을 요결에 남기셨어요. 한열상 등 한열 왕래가 있고 소변 분리가 그의 주증이다. 소변 분리. 미국 국립보건원 의학 논문 데이터에서 빌려온 글. 여기 보세요. 플라스모디움 팔시파룸. 우리말로 말하면 열대열원충. 그 열대열원충 감염에 의한 배뇨 곤란 증례 보고. 삼두인은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신장계 침범은 열대열원충 감염에 잘 알려진 합병증이다. 말라리아 환자의 배뇨 곤란이 증가하는 가능한 이유는 배뇨근에 기생하는 기생충이 격리되어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일 수 있다. 삼두인께서는 정확하게 이 증을 파악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두인께서 삼리태계 어쩌고저쩌고 브라브라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다고요. 흉엽고만, 왕래한열, 그리고 배뇨곤란이 있어요. 소변분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비전격, 간전격 확인사살 스모킹건 소개해드립니다. 한 논문 사이트에서 말라리아에서 비장의 중요성, 비장은 말라리아 감염 기간 동안 기생충화된 적혈구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생성하며 새로운 적혈구를 생산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비전격, 간전격, 즉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간과 비장에 풍부한 호산구와 호중구 면역세포. 호산구, 호중구. 그렇죠. 첫째 임무가 기생충 제거잖아요. 기생충 물리치는 것. 그것이 호산구, 호중구라는 면역세포에 맡은 바 임무예요. 그런데 간과 비장에는 호산구, 호중구가 풍부해요. 그런데 감염된 그 시점에서 비장이 그 면역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또 간 역시 호중구, 호산구가 부족해.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감염이 되었고 그곳에서 기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행동을 개시하죠. 그러니까 간 전격을 넣는다, 비전격을 넣는다. 비장의 호중구, 호산구, 간의 호산구, 호중구를 증폭시키는 요법이 비전격, 간전격. 또 다른 논문에서 호산구는 플라스모디움 베리게이는 열대원충을 통틀어 일컫는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그 열대열원충에 감염된 마우스 쥐의 실험적 뇌 말라리아로부터 마우스를 보호하는 것을 발견했다. 쥐 실험을 통해서 호산구를 증폭시켜 주니까, 즉 그것을 이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라리아에 걸린 쥐가, 실험용 쥐가 회복되더라. 또 다른 논문, 호산구 분비물에 의한 플라즈모디움 팔시프럼의 사멸, 즉 호산구 분비물, 호산구라는 면역세포가 내는 그 체액성 면역세포들을 감염된 쥐에게 제공하니까 열대열원충들이 사라졌더라. 세계 열대우림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사암심쟁이 여러분, 확실히 이해하셨죠? 그곳에서 고생하는 특히 어린이들 환자 많잖아요. 사암침, 비전격, 간전격.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증, 장학, 이것은 다음 시간에 상세히 살펴봅니다.